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에 세배수 상품 단기 스윙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스닥 100 선물과 S&P 선물 차트 위주로 풀어볼까 합니다. 트레이딩뷰 기준이며 선물 차트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8시부터 토요일 아침 8시까지 비트코인 마냥 거의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제가 파란색 두 선을 81선과 241선 이동평균선으로 좀 더 뚜렷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이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제 기준이 맞고 틀리고를 생각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어떤 기법에 심취하고 그걸 파고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에서 딱 보이는 게 엘리어트 파동 우파 상승 이후 하락입니다. 이것만 보면 와 엘리어트 파동 기가 막힌데 라는 말이 안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매번 빈번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5파 상승 이후 하락이 나왔는데 이건 5파 상승인지 9파인지 7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상승파동 일명 잔잔바리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5파 상승에 심취해서 5파 상승쯤에 숏 인버스 몰빵 친 분들을 아주 피말려 죽이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내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엘리어트 파동 기법 혹은 이론이 기가 막히게 잘 맞다가 이 시점에서는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 누구나 5파 상승쯤에 롱을 풀매도하고 하락을 대비해서 숏도 발라먹기 위해서 인버스 비중 세게 때릴 생각을 저 같아도 하겠죠. 근데 이러한 기법 이론이 100% 완벽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혹은 다음 달에는 주가가 오랜 기간 상승을 했으니 분명히 조정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 조정으로 끝날지 2022년도처럼 좀 더 심해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그때에 맞춰 대응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당장 내일 오를지 내릴지 그래서 지금 다 팔아야 되느니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또한 무조건 오를 것처럼 무조건 내릴 것처럼 말하는 채널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물론 제가 무조건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차트를 좀 더 잘 본다고 해서 내일 오를지 내릴지 맞출 수 없을 뿐더러 결국 우리는 좀 더 확률 높은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인간 지표 기준에서는 상승 중에 눌림 매수 구간을 81선을 터치할 때입니다. 그러면 딱 미국 대선 결과 전에 5파 상승이 나오고 아래 241선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롱 다 매도하고 숏을 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5파 이후 하락이니 더 떨어질 거야 하면서 롱을 하나도 안 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그냥 눌림 매수 구간이니 분할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죠. 이제 인간 지표가 생각하는 혹은 기준으로 삼아둔 눌림 매수 타점이 81선과 241선이라고 오픈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와서 일봉상 조정장일 때 이후에 첫 번째 핑크색 동그라미 눌림 매수 타점에 도달했는데 이 와중에 테슬라가 잘 가거나 엔비디아가 잘 가거나 혹은 요즘 인기 있었던 MSTR이 너무 잘 나가서 잠시 TQQQ 혹은 지수 투자를 하지 않고 방황을 하다가 재미를 못 보고 역시 미국 주식은 지수 투자가 제일이다. TQQQ 투자나 해볼까 했는데 눌림 매수 구간이 이미 지나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와중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저라면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일명 81선 근방까지 나스닥 100 선물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캔들이 저기까지 내려올 때까진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겠죠. 비록 첫 눌림 매수 구간 대비 17일이라는 시간이 꽤나 필요했겠으나 눌림 매수 타점을 잡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린 못 기다립니다. 보름 동안 매수도 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지수를 보면 미칩니다. 커뮤니티에 가니 누군가는 얼마 벌었다더라. 수익 인증 글이 넘쳐나는데 나는 다른 종목에서 한눈 팔다가 재미도 못 보고 TQQQ가 역시 안전하고 진리다라고 다시 매수하려고 왔더니 이미 정고점은 뚫고 로켓 쏘고 있고 근데 이 유혹과 포모를 견뎌내고 눌림 매수 기준까지 기다렸더니 결국 왔습니다. 이게 여러 번 성공하다 보면 이 기준에 대한 확신이 들고 비중을 크게 때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한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성공하다 보면 재미나거든요. 돈 벌기 이렇게 쉬운 게 없거든요. 이제 그 다음이 매도는 예술이라는 영역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건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81선과 약간 모자른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매수를 했을까 말까를 생각해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에잇 더 떨어지고 81선도 약간 모자르니 매수하지 말았어. 야지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저라면 약간 모자르지만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저점을 깨고 아래로 밀립니다. 그러면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늘 첫 분할 매수 지점에서 바로 반등에 성공할 순 없으니깐요. 그럼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아마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요일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전 비중 실어서 분할 매수 시작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이불킥하면서 잠들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 제 기준대로 매수를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에 매수해뒀던 TQQQ 그대로 홀딩한 채로 눈물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약간의 주식 하락에 매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점을 잡아두고 상승 중 눌림을 어디서부터 매수받을 것인가 라를 자기만의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누구는 일봉에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에서처럼 나스닥 선물 4시간 차트에서 최소한 81선 부근부터 잡을 것이고 결국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달 안에 무조건 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애매한 자리에서 포모에 못 이겨서 매수받는 것보단 내가 여러 번 성공했던 그 자리에서 매수받으려고 비중 때리려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실패할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 S&P 선물 4시간 차트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분명히 제 기준에서는 81선과 가깝다고 하기엔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근데 S&P 선물 4시간 차트를 보니 81선에 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난 왜 이때 S&P 선물 차트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 발전을 하면 됩니다. 주가가 내리고 나서 왜 내려요? 하기보다는 차트 위주로 공부한다면 차트를 보고 복귀하면 되는 거고 매크로 이슈로 주식 공부한다면 내리고 나서 뉴스 봐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S&P 선물 차트를 보니 81선 도달했으니 분할 매수를 시작했어야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고점을 못 가더니 저점 이탈도 가능해 보이는 형국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확실한 팩트는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어떡할 것인가? 하지만 아직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는 롱은 홀딩해야 합니다. 미리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팔고 튀자 했는데 월요일에 갭상승했다면 우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81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반등에 실패하더라도 241선을 크게 다이렉트로 깨고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81선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반등에 실패했을 시 241선 근방에서 얼마나 비중을 또 실을 것인가? 혹은 저점 이탈 시 다 손절하고 새로 분할 매수를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다음 플랜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럼 만약에 현재 S&P가 81선에서 지지를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S&P 기준으로만 아주 약하면 1%에서 조금 더 강하면 2% 정도 지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합리적인 다음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TQQQ 혹은 SOXL 그 다음 개별주 두 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가 1에서 2%만 떨어져도 나스닥과 반도체는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S&P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S&P 위주로만 보니까 지수 1에서 2% 떨어져 봤자 UPR로 따지면 3에서 6% 마이너스잖아. 그 정도는 손절하지 않고 버텨도 괜찮아 라는 사람과 S&P가 1에서 2% 추가로 떨어지는데 내가 만약 SOXL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수가 떨어질 때 SOXL이라는 상품이 하루에도 10에서 20%도 떨어지는 엄청난 녀석에 투자하고 있다면 과연 물을 타야 하는 전략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241선 근방에서 반등에 실패를 하게 되면 241선을 완전히 깨고 나서 일본 기준에서는 조정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하락장으로 가는 건 일본 기준 81선에서 현재 S&P 4시간 선물 차트처럼 반등에 실패하고 저점을 깨게 되면 일본 기준 241선 근방까지 밀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당장 일본 기준 조정장이 올지 하락장이 올지 단순히 S&P 4시간 선물 차트 기준으로 눌림 매수 최하단 범위까지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간다고 머릿속에 짜여져 있다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 뉴스를 찾아볼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플랜 B를 생각해두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20분할 30분할 할 거라고 생각하면 손절하지 않고 물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배수 상품이나 개별주 2배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20에서 30분할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혹은 현금이 들어올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다면 까짓것 물려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일봉상 조정장으로 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데 이건 정말 이런 경우가 오게 되면 또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QQQ 혹은 SPY 투자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타 종목이나 개별주 투자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